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호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죠.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나라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상호 관세는 미국이 만든 WTO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쌈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상호 관세. 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념은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상품을 매기는 관세만큼 우리도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관세라고 하는 걸 매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1900년대 무렵까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의 주 용도는 국가의 세수 확보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제 법인이나 기업의 소득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많이 걷어서 이제 세수를 확보를 했던 건데, 근데 19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각국 정부가 관세를 보호 무역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관세를 높이 매겨서 수입품의 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이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국내 산업을 보호를 했던 건데, 당시 미국이 만든 법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평균 관세율이 무려 59%입니다. 지금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한 10%가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59%. 어떤 품목은 400%를 매기는 품목도 있었어요. 요것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지키겠다. 그런 거겠죠. 네. 당연히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높게 매기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관세를 많이 올렸을 테고, 그래서 네가 올리니까 나도 올리겠다. 그렇죠. 이런 그 행태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근데 이걸 두고 우리가 상호 관세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서로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자체가 줄어들고, 그래서 1920년대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거든요. 네. 사실 1930년대 들어서면 미국발 대공황이 또 전 세계를 덮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뉴딜 정책으로 많이 알려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네. 상호 무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달라.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때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봤더니 경기를 살리려면 무역을 살려야 하고, 무역을 살리려면 관세를 낮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흥한 미국 입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두고는 사실 경기를 살릴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상호무역법에 상호관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낮추겠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쨌든 당시에 미국 주 무역 상대국은 유럽이었겠죠. 그렇죠. 유럽이 관세를 낮춰야 미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미국의 관세가 69%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높은데 유럽에 관세를 낮춰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금에 대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네. 낮춰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내에 있는 관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루즈벨트 행정부 입장에서는 낮춰달라고 협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게 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대신해서, 의회를 대신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우리가 낮출 테니 니네도 낮춰라. 니네가 낮추지 않으면 우리도 높이겠다. 다른 나라들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오르고 달리기도 하고, 같은 방법을 동시에 줬던 거예요.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의 목적은 관세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상호관세의 목적은 낮추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루즈벨트 행정부는 1939년까지 19개 국가랑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60% 가까웠던 미국의 평균 관세율도 30%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상호무역법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이 1947년에 만든 게 가트라고 하는 거예요. GTT.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구 최초의 다자간 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 이때 미국의 관세율은 거의 1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1995년에 출범한 사무기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무역기구 WTO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관세 천재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던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라고 하는 게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오르고 달리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되는 거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으름장을 놓는 방법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관세를 안 내리면 우리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네.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뭐 네. 알지? 그렇죠. 니네 여기다 수출 못하면 너네도 피해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좋게 같이 내리자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인데 사이좋게 같이 내리자가 아니라 니네가 높였으니까 우리도 높이겠다. 높일 거야.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조항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높거든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341%나 높고 유럽은 50%나 높다.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 3% 중반 정도가 됩니다. 유럽은 한 5% 정도가 되고 네. 중국은 12% 정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341%라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죠. 나왔는지. 뭐 예를 들면 3% 대비 12%니까 341%라는 거예요. 숫자를 키워서 조금 과장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진짜로 부과하게 되면 뭐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WTO 체제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상호 관세랑 WTO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예. 그 상호 무역법으로 태동한 WTO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MFN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칙인 건데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WTO는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없애자는 다재간 무역 협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세를 높여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관세를 올리는 치킨 게임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못하게 만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국가가 B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관세를 올린다. 그럼 B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하겠죠. 올리겠죠. 그리고 B 국가 같은 경우도 A 국가가 했는데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C 국가에 관세를 높이면 또 C 국가도 B 국가에게 관세를 높이고 이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WTO의 그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는 A 국가가 C 국가랑 무역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낮췄다. 그러면 B 국가가 WTO 회원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C 국가에 낮춘 관세율이 자동적으로 B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이미 높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걸 방지하는 거네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입국별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최혜국 대우의 원칙인 건데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과거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데 관세를 달리 매겼어요. 콜롬비아가 주산지인 마일드 아라비카 요거는 뭐 스페인 국민들이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관세율이 0이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나는 아라비카 요거는 관세율이 7%였어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별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품목별로 차등을 둔 거다. 품목별 차등은 사실 WTO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브라질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죠. 다 아라비카인데.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이 이걸 WTO로 들고 갑니다. 요거는 차등이 아니라 차별이다. 그래서 결론은 WTO가 이게 차별이 맞다. 그래서 스페인이 브라질 아라비카에 매기는 관세는 다 자동으로 0%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가 지금까지의 트럼프 관세랑 조금 다른 게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야 뭐 사실 안보를 이유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매긴다거나 혹은 펜타닐이나 불법 이민 때문에 얘네가 뭐 빌미를 제공했으니 우리가 니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 명분 없이 그냥 대놓고 국가별로 차별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WTO 체제가 뭐 만약에 진짜 상호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건데 왜 차별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U 같은 경우에도 WTO 가입국이잖아요. 그렇죠. 품목보다 관세가 다 다른 거는 가능은 한데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EU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10%입니다. 그래서 미국 차건 뭐 일본 차건, 중국 차건 상관없이 수입 자동차는 다 10%인 건데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를 맺어서 관세가 제로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2.5%예요. 유럽 자동차건 일본 자동차건 상관없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10%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나라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산에는 10%, 일본산에는 2.5%. 예.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WTO의 최애국 대우라고 그렇죠. 원칙인 건데 만약에 이걸 미국이 관철을 시킨다. 그러면 WTO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WTO의 원칙을 미국을 안 지키면 다른 나라들도 다 안 지키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WTO 체제 자체는 없어지고 이미 미국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또 다시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 얘기를 하니까 뭐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2.5%까지 낮추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단순히 뭐 자동차 혹은 미국이랑 EU의 관계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다른 품목들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를 지탱해오던 WTO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 체제가 붕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가트가 만들어지고 WTO 체제가 가동이 될 때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이고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쨌든 뭐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전 시대가 어땠는지를 조금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있었던 당시 무역 전쟁의 영향이 어땠냐? 뭐 당연히 무역이 급격히 위축이 됐을 텐데 192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31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된 이후까지 한 3년여간 그 미국이랑 유럽의 교역액이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그 무역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전 세계 무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 66%가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당시에 이렇게 높은 관세 정책을 속된 말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조금 뭐 그 유식하게 말하면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모두 다 거지가 되는 다 안 좋은 거죠. 악순환이 생긴 건데 사실 이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길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상호 관세로 WTO 체제가 붕괴를 하게 되면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기 때문에 100년 전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서로 다 같이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관세가 조금 다행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FTA를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FTA는 양자 간의 조약. 이게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FTA를 맺어서 사실 거의 한 99%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00% 가까이 품목의 관세가 다 철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산물 몇 개만 남겨놓고 모두 다 관세가 철폐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니네가 관세를 높게 매겼으니 우리도 니네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 요거는 사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WTO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걱정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WTO 체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EU와 뭐 중국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이게 대놓고 차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 그때도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중국과도 그 FTA를 맺었고 유럽과도 FTA를 맺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는 대부분 다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관세를 높이는 이런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각 나라들 간의 무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전에는 그 100년 전에는 66%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무역액이 줄어들면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데 당장에 뭐 관세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굉장히 간접적인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호무역법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도 보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준,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이 미국보다 조금 강도가 높네. 그러면 이거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요거를 수치화해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철강, 알루미늄에도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뭐 이미 일기 행정부 때 써먹었던 방식이기도 한데 뭐 수입산 철강 때문에 국내 산업이 고사할 지경이고 더더군다나 중국산이 계속 우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그 안보랑 직결이 되는 철강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강에 25%,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던 게 지난 1기 행정부 때였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협상을 잘해서 관세를 부과받지는 않고 기준 연도 대비 70% 정도의 물량만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쿼터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그 한정된 물량이긴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예외로 했던 협정문들을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예. 역시 뭐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뭐랄까 이제 다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조금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철강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 바깥에 있는 철강 기업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뭐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3월 12일 발효인데 그렇죠. 그때는 1기 행정부 때는 사실 협상할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만약 협상이 될지는 좀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레잭스의 Seasons in the Sun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 to you, my trusted friend. We've known each other